애들을 막 진짜 채찍질 하듯이 하루 3시간을 무조건 맞아요.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원래 틱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음, 틱이 조금 심해졌었어요. 근데 엄마표 하더라고요. 영어 때문에 오, 고학년이 이거 1학기도 아니고 2학기에 네, 알파벳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네. 뭐 이거 뭐 최대 그 효과인데요, 완전히. 예, 근데 밭이 잘 갈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책을 맞아요, 맞아요. 좋아했고 네. 영상을 잘 안 봤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정말 특별한 손님을 한 음, 분 모셨습니다. 요즘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 책에다가 초반에 후기도 써주신 굉장히 저에게는 오랜 정말 찐 구독자님, 회원님께서 요즘에 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그 이후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이제 벌써 어느덧 선배맘이 되셔서 저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중학생들의 분위기나 이런 거 많이 아실 것 같고 선배맘으로서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아이들 몇 학년인지 하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휘안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이는 이제 첫째는 중3 올라가고요. 둘째는 중1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초등맘을 벗어나서 중등맘으로 예, 음, 입성했고요. 네, 엄마표 영어는 첫째가 3학년 11월, 그리고 둘째가 1학년 11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엄마표 영어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진행해 오시고, 제가 연마표 영어 관련 영상 올려드리면 가끔씩 오셔서 아이들 후기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모셨습니다. 네, 근데 휘아님이 얼굴 공개가 좀 불편하셔서 사실은 제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긴 하는데, 지역은 말씀해 주셔도 되죠, 휘아님? 지역. 원래는 처음에 그때 이제 바다별 선생님 처음 중터뷰 하고 있을 때는 평촌에 살았었어요. 지금은 서울 쪽으로 이사 와서 음, 서울의 영등포 쪽에서 아. 지금 살고 있어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채널이 한번 다운됐다가 다시 맞아요. 만들면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휘아님한테. 네. 그때 초창기에 아니, 휘아님 막 시작하시고 한 1년 정도 되셔서 후기를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뷰 초대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시 올리고 싶었으나 너무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다시 모신 셈이죠. 초반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너무 저는 세독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때 이야기 어떻게 좀 간단하게 네, 말씀 가능할까요? 네. 그때 제가 운명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만나가지고 원래는 저도 워킹맘이었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는 제가 잘 하지 못하니까 학원에 맡겨야지 생각하고 7개월간 좀 유명한 어떤 어학원에 이제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이 잘 늘지 않고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언어감이 있는 아이라 국어책을 되게 높은 수준을 읽는데 영어책은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학원이란 게 정말 유용할까?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잠순의 책을 읽게 됐어요. 이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잠순의 하루에 3시간 노출 그거 되게 하네,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제는 네. 옛날 얘기가 된 듯한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런데 그 하루 3시간 노출에 완전히 딱 완전 꽂혀가지고 애들을 막 진짜 채찍질 하듯이 하루 3시간을 무조건 맞아요.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원래 틱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음, 틱이 조금 심해졌었어요. 근데 엄마표 영어 때문에 심해진 건지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사실 틱이 조금 심해지면서 제가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제가 엄마표 영어 유튜브를 여러 개를 찾아보다가 바다별 선생님 유튜브를 만난 거죠. 근데 바다별 선생님 유튜브가 되게 그때 좋았던 이유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뭐 맞아요. 제일 집중 듣기 초반에. 같은 것도 네, 막 30분씩 막 1시간씩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 엄마표 영어의 방식을 되게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아이들한테 라지 퀴즈를 시작할 때 레벨이 이제 낮으니까 보고 듣고 읽으면서 따라하고 그런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음, 10권씩 하루 10권씩 막 시키고 맞아요. 그런 그랬었는데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네. 네. 네, 그랬는데 음. 제가 직접 해봤어요. 해봤더니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직접 어, 이렇게 읽는 게. 그래서 아, 이게 애들한테 되게 힘든 거구나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됐고 또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틱이 있으니까 영상을 너무 오래 보면 그 틱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발현이 됐었어요. 심화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이제 하면서 제가 엄마표 영어를 아이들과 이제 협의를 하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라지 퀴즈는 하루에 몇 개 하는 게 좋을까? 뭐 어, 영상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면서 하게 됐고, 아이들이 사실 초반에는 학원보다는 쉬우니까, 이게 그쵸. 학원보다 학원 숙제하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하고 맞아요. 따라왔지만 되게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방식을 아이들과 협의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좀 바꾸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음. 엄마표 영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주셨지만 그때는 되게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너무 빡빡한 그 엄마표 영어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틱 증상도 이제 발현이 되셨다가 이것도 이제 좀 자연스러운 양육 스타일로 엄마표 영어로 좀 바꾸시면서 완화되셨던 그런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이후에도 또 되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영어를 즐기는 아이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벌써 한 3, 4년 지난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휘아님께서 이제 중등 영어 문법 같은데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선생님 요즘에 현실 중학 영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신 셈인데요. 그러면 이제 문법 같은 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되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아요.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있었고 영어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다 왔냐라는 걸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원어민 교사가.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지인들이 오는 경우에 지인의 자식들이 같이 오는데 그런 아이들하고 너무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높은 아이인 거죠. 영어에 있어서 나는 영어를 잘한다.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제 중학교에 가면 사실 말하는 영어나 듣는 영어보다는 문법이나 한국식 영어를 잘 해야지 영어를 잘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괜히 중학교에서 영어를 못하면 그게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중등 문법이나 한국식 독해를 그래도 접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배우거나 어디에서 알게 되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문법이나 뭐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체득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서 이제 그거를 6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째한테는 처음에 되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중등 영문법 3,800제라고 해서, 알아요. 예,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아이에게 1학년 것만 우선 천천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무슨 강의를 듣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걸 스스로 풀게 했어요. 그냥 읽고 이해해서 풀어보자라고만 하고, 6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그 문법 문제집을 풀게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브릭스 리딩이나 이런 약간 영어식 독해책이 아니라 한국식 독해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적응할 좀 수 있도록. 가까워져야 된다, 네, 친숙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이의 수준은 잘 모르긴 했지만 아이가 좀 어려운 책들을 원서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음, 리딩 튜터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알죠. 네, 네. 네, 그 리딩 튜터를 고등학교 수준일 거예요. 입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리딩 아, 튜터 입문부터 풀게 했죠. 그럼 초등 6학년 때 리딩 튜터 고등 과정으로 네, 바로 네, 풀게 하셨는데도 아이가 잘 하더라. 네. 네, 이제 다 보내주셨잖아요, 맞는 건 사진. 아니었지만 거의 95% 이상의 정답률은 오,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네, 그렇게 했고 또 문법은 사실 제가 3,800제 그 문제집을 막 하나하나 보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지는 오, 않았고 그냥 음. 아이가 스스로 분량을 정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줬었거든요. 그럼 직접 티칭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아이가 네, 그 개념을 보고 스스로 네, 공부하고 채점도 스스로 하게끔 하셨다는 네,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맞아요. 문법책이 다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거기긴 하는데, 물론 이제 네, 3,800제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좀 이제 맞아요. 권하지 않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맞아요. 근데 네, 휘아님 때 네, 가정의 아이는 그거를 네, 무난하게 네, 스스로 공부해서 풀어낸 네, 그런 케이스다. 어쨌거나 네, 지금 이제 독해집도 자기가 이렇게 네, 고등학생용 독해집을 풀었는데도 한 95점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네, 기반에 이제 그 모국어 습득 방식의 이 엄마표 영어의 효과를 보신 네, 셈이라고 할 맞습니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휘아님께서 그 사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휘아님이 이 방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초등 고학년 친구한테 막 네, 전도하다시피 코칭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인데 이제 시작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거든요.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 아들이 그때 당시에 5학년 7월이었을 거예요. 7월. 근데 그 전부터 사실 그 친구한테 엄마표 영어 해라 라고 했는데 아, 그건 언니나 하는 거야. 나는 못해. 계속 이랬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한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많이 읽고 아,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집도 저희 집이랑 약간 비슷하게 한글 영상에는 노출이 많지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딱이네요. 엄마표 영어 네, 시작하기에 조건이 딱 갖추어진 집. 네. 맞아요. 엄마표 영어의 딱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너무 겁을 내고 자기는 못한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줄게. 전화를 해서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뭐 흘려듣기 했니, 집중 듣기 했니, 책 읽기 했니, 요 정도만 짚어주겠다라고 했더니 뭐 언니가 그렇게 해준다면 뭐 내가 못할 건 없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대신 책은 사줘라. 그 책은 내가 사줄 수가 없으니 어, 책은 어. 이런저런 걸 추천해주면 네가 사줘라 라고 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평일에 전화를 하면서 음. 저녁에 영상 보기 했는지, 뭐 ORT 같은 경우는 1단계 책을 시작했는데 1단계를 읽어보게 했어요. 음. 뭐 그렇게 아이가 뭐 리틀박스부터 해서 집중 듣기를 몇 분 했는지 그런 걸 그냥 체크만 해준 거예요. 제가 뭐. 세상에. 이거 뭐, 네, 친언니도 못할 일들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게 너무 네, 좋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정말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고, 파닉스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음. 그래서 ORT 뭐 1, 2단계 이렇게 한 줄짜리 음. 책이잖아요. 한 페이지에 한 줄이 있는데, 그 한 줄도 더듬더듬 읽을까 말까? 제대로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그렇게 읽는 아이였어요. 그 음. 정도의 수준으로. 그래서 저도 약간 걱정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참 걱정된다. 그래도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제가 6개월 동안은 전화를 해줬고, 그 이후 1년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엄마가 체크해주면서 아이가 자기 루틴에 맞게 영상도 보고 흘려듣기도 하고 집중 듣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리틀박스의 6단계에 있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이제 오. 꽤 단계가 읽으면서 높은데, 그거. 네. 네, 그 정도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와, 됐다라고 세상에. 하더라고요.
네, 오, 고학년이 이거 1학기도 아니고 2학기에 네, 알파벳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네. 뭐 이거 뭐 최대 그 효과인데요, 완전히. 예, 근데 밭이 잘 갈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책을 맞아요, 맞아요. 좋아했고, 네, 영상을 잘 안 봤고,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게 없거나 통제가 좀 되니까 그랬겠죠, 아무래도. 네, 아, 맞아요. 스마트폰이 통제가 되는 집이었어요. 아,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는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니, 되게 도움 되실 가정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교육 채널을 보시는 그 가정들은 기본적으로 네, 독서 활동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리도 또 잘 해주시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늦게 사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사주시는 가정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지나가다가 교육 채널이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이런 조건의 가정들은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성장한다. 이런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경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셨기 때문에 내신 시험 많이 보잖아요.